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HRD 실무 특강. 이번 시간에는 최근 HRD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기계의 한 부품처럼 반복 훈련을 통해서 사람한테 체득화시키는 것에 대한 것들이 집중이었다면, 그 뒤로는 사람을 기계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투자하고 훈련하고 육성하는 자원으로서 관리해야 된다 라고 해서 역량 개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다가요, 수행공학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HPT라고 여기 써있는데 휴먼 퍼포먼스 테크놀로지라는 것들입니다. 수행공학은 간단해요. 상사라든지 대표님이 우리 조직이 어디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봐 라고 할 때는 바람직한 수행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상태는 어떠인지, 바람직한 수행 상태와 현재 수행 상태의 갭, 이걸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단순하게 역량, 개인에 대한 것만 있느냐, 아니면 조직에 대한 체계들,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지 조직 문화적인 것들, 혹은 리더의 동기부여, 정보의 투명성이라든지 정보의 질이라든지 다양한 원인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것에 원인이 있는지, 그 원인의 중요도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 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지 조직 외의 자원까지도 고려를 해서 자원이나 프로세스, 제도를 통해서 해결책을 선정을 하고 순서라든지 자원의 투여 정도를 선정해서 설계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진행하는 것을 모니터링해서 다시 한번 수행 분석하는 이런 프로세스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HPT라는 부분을 진행했는데, 사실 지금 말로만 설명해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모든 교육과정에 모든 역량에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것 한두 개만 되죠.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보통 교육과정 개발할 때 HPT라는 관점을 가지고선 진행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HPT에 대한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상사가 지시를 하는 거고요. 지시를 한 것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어. 그래서 회사 내에서 정보를 취득하기도 하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조사하면서 내가 새롭게 깨달아내는 거고, 조직에서 필요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의사결정을 나름대로 하게 되면 그걸 보고를 하는 거고, 보고했을 때 새롭게 지시나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새롭게 배우는 것들, 개인이든 조직이든 배우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학습이 따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플레이스 러닝 퍼포먼스라고 해서 학습과 성과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성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관계를. 그리고 거꾸로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학습은 무의미하다라는 주장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개념은 중요한데, 이게 조직 내에서 쉬울까요? 모든 업무 지시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학습에 대한 것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까요? 여러분들 상사가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 내린 거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찾고, 그리고 찾은 것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우리 조직에 맞게 고민하고, 고민한 결과를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도 굉장히 유용한 피드백이 오나요? 다 어렵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말은 쉽지만 그게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되진 않죠.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게 점점 가능해지고 있어요. 지금은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고요. 논문 찾으면 전문 자료 나오고요. 그렇죠? 유튜브 찾으면 사례 나오고요. 분석 보고서도 되게 많이 나오죠. 내가 분석하지 않아도 보고서를 딱 보면 한 절반은 이미 돼 있어. 그걸 갖다 와서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모르면 그 모르는 부분만큼을 정확히 찾아서 빠르게 학습하고 업무에 적용시키고, 적용해서 보고하고 다시 피드백 받고, 피드백 받은 내용을 다시 또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쇼핑할 때도 보면은 내가 검색했던 것들이 추천되기도 하고, 내가 A라는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산 사람이 이 물건도 샀더라 이러면서 추천도 해주죠. 똑같아요.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A라는 정보를 취득을 해서 검색을 하면, 추가적으로 B라는 정보도 있으니까 한번 봐봐. 그쵸? 온라인 교육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그렇게 제공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 WLP가 그냥 기본 개념이고, 그렇게 권장되던, 리더들에게 요구되고 리더들에게 훈련을 하던 이 WLP가 DT가 되면서 좀 더 원활하게 좀 되고 있죠. 그래서 HRD에 대한 패러다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혹은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기반 학습자 맞춤형 일터 학습,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HRD에 대한 목표가 예전에는 직접 교육을 기획을 하고 뭐 강사 섭외를 하고 뭐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물론 교육과정 개발도 하긴 해요. 네, 안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직접 무엇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구성원들이 내가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적용시켜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직접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업체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업체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HRD에 대한 관점이 플랫폼 기반을 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HRD 학습 방법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교육을 이걸로 바뀌었다라는 건 아니고요. 활용입니다.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교육 담당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식들 있죠.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문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으로 정보를 빠르게 찾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게 문서일 수도 있고요, 동영상일 수도 있고요. 비형식 학습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진 중에서 어떤 것이 비형식 학습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정해져 있는 사실을 학습하는 학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죠. 여러 가지 환경들, 변화하는 환경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 어떤 게 비형식 학습에 어울릴까요? 당연히 회사입니다. 비형식 학습을 이해를 하려면 반대인 형식 학습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는 형식이 정해져 있죠. 교육 커리큘럼 짜있죠. 교실 앞쪽에 보시면 뭐 있어요? 시간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1년에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교육 받아야 된다. 그리고 훈련된 교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또 그래야 돼요. 그게 형식 학습입니다. 근데 회사는 어떤가요? 변화하는 환경에 가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변화하는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되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과를 내야 되고 새로운 학습들을 해야겠죠. 그 전까지는 잘 인지도 안 돼 있었지만 갑자기 줌이라는 것을 배워서 사용했죠. 오프라인으로만 교육을 하던 것들이 갑자기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상사가 책을 주면 공부하기도 하고, 상사가 옆에 팀에 누구한테 가봐 이러면 그 옆에 팀의 다른 동료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똑같은 정보지만 어떤 사람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보고, 어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상황적인 교육 방법, 커리큘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상사들이 이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당장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지, 구성원들을 중장기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역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 주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사내 강사 같은 경우도 사내에서 교육을 해라 라고 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 강사로서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에 있어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업계가 호황이면 성과가 잘 나오는 거고, 업계가 불황이면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비형식 학습에 대한 특징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비형식 학습은 요 책, 글씨가 거꾸로 나오네요. 두하우 컨설팅에서 나오는 70, 20, 10이라는 책을 보시면 좀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도 찾으시면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커리큘럼이 짜여있는 외부 위탁교육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런 교육 과정들, 뭐 일원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세미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10% 정도밖에 기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의 학습 방법은 10%의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함으로써 배우는 것들이 70%, 동료와의 코칭, 동료와의 정보 교류, 상사와의 피드백, 교환,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액션 러닝, 어떤 일을 한 다음에 피드백 회의를 하는 사후 강평, 리뷰 회의, 뭐 실패 분석 회의, 이런 거 있죠. 이런 협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배우는 게 20%. 그 협업에 대한 것도 결국은 형식 학습이 아니라 업무 현장,
뭐죠? WLP를 통해서 역량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성과를 내는데 유효한 학습 방법은 결국 뭐다? WLP다 라는 게 이 70, 20, 10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럼 WLP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라는 걸 잠깐 살펴보시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역량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매번 했던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연관성이 있는, 갑자기 너무 새로운 일을 하면 힘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좀 도전적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그냥 상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중요한 의사결정자의 보고를 통해서 버드아이즈 뷰라고 하죠. 좀 넓고 높은 시선을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한 부분이 이제 있는 거고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꼭 회의 주관을 팀장님만 하신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팀장님께서 주간회의 같은 경우는 주간회의 주관을 돌아가면서 하자, 사원까지 좀 그러면 어느 정도 직급 이상은 돌아가면서 하자 라고 하는 역할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조직 내에서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멘토링이나 버디 제도, 아니면 내부 전문가나 사내 강사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거나 공유하는 역할을 준다거나, 조금은 힘들지만 구조조정이나 M&A 과중 업무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근원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것보다는 거의 임원 트레이닝이나 임원 훈련, 임원 테스트 겸해서 하는 실현 부여가 좀 많이 있을 거고요. 일과 밀접한 사내 세미나, 사내 학습조 활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회사 규모나 조직 문화, 프로세스, 제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육성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루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더 개발이 필요한지를 인지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할수록 더 좋은 성과가 난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 협업에 대한 부분은 경영자나 상사의 멘토링을 받는 것들, 선배나 전문가의 멘토링, 코칭을 받는 것들, 피드백을 받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멘토는 멘토 활동을 하는 거고, 이거는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성이 되는데요. 멘토링의 기능 중에서 역할 모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받으면서 내가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처럼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지? 이런 걸 상상하게 만드는, 물어보고 배우게 만드는, 그래서 리더십 육성이 되기도 하고요. 장기적 심리적인 후원 관계를 형성을 좀 하죠. 그래서 핵심 인재라든지 신규입사자 멘토링이나 버디 제도를 많이 하잖아요. 멘토링이 기술 멘토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기술 멘토링 하는 경우는 특정 전문 역량의 조언과 지도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타인과 네트워킹 및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진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나머지 10% 교육 형식학습에 대한 부분은 사내교육과 외부 위탁교육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양한 일을 통한 육성 사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70, 20, 10이라고 하든가 일을 통한 육성 사례, WLP 이러한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다음부터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